친구 모임에 나가도 외롭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 없어도 괜찮아. 혼자가 편해.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해. 혼자 있으면 병 걸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친구가 100명이어도 외로울 수 있고 친구가 1명이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의 질입니다. 나쁜 관계는 독약입니다. 억지로 만나고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보약입니다. 진심으로 통하고 편안하고 힘이 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외롭지 않게 나이 드는 7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도 괜찮고 함께도 좋은 그런 균형 잡힌 노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외롭지 않게 나이 드는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혼자와 외로움을 구분하라.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누군가 필요한데 없을 때,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파티장에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이 평온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하는 마음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요양원에 가시라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저녁에는 책 읽고 이게 내 일상이고 나는 이게 좋아. 이분은 고독을 아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구분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건 혼자라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진짜 외로움일까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두 번째, 양보다 질 관계를 선택하라. 영국의 연구가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5명이면 충분하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강박,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모임, 이웃 모임, 매일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요? 첫째, 편한 사람입니다. 만나기 전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화장 안 해도, 멋 안 부려도 그냥 편한 옷 입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둘째, 솔직한 사람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셋째,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내 선택을 지지해라고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가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날 때마다 비교하는 사람. 너는 손주가 몇인데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사람. 우리 아들은, 우리 며느리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이런 관계는 용기 내서 정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귀합니다. 그 에너지를 소중한 관계에 쓰세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살 넘어서 친구 정리했어. 20명이 넘던 친구가 이제 5명이야. 그런데 더 행복해. 그 5명과는 진짜로 통하거든. 오늘부터 해보세요. 내 주변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될까? 아니면 힘을 빼앗아 갈까? 숫자를 늘리려 하지 말고 질을 높이세요.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관계입니다. 세 번째, 먼저 연락하는 용기를 내라.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기다림이다. 연락 오면 만나지. 이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바쁠 텐데 방해하기 싫어서, 거절당하면 창피해서. 그래서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기를, 문자가 오기를, 누군가 먼저 연락하기를. 하지만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봐, 바쁠 것 같아서. 결국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관계는 멀어지고 외로움만 커집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함정입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용기 내세요.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세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거절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바쁜 것뿐입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하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십니다. 짧게 1분 정도만. 잘 지내지? 건강하지? 그럼 다음 주에 또 전화할게. 그 친구는 말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일주일을 버티게 해줘. 작은 연락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 안 했던 친구, 동창, 친척에게 전화하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일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나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나이 들어서 무슨 친구를 사귀어? 이 생각 잘못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새 친구를 못 사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구들도 유지하기 힘든데 새로운 사람은 무슨.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친구 사귀는데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를 사귀면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좋아서 만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등산, 노래, 그림,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대화가 쉽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강좌를 들으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깁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함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넷째,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세요. 같은 나이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른해 서예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점심을 먹으십니다. 60 넘어서 만난 친구들이 제일 편해. 서로 이해하니까.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마음만 열면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관심 있는 활동 하나를 찾아보세요.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라.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줄 안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만납니다. 아침에 경로당 가고, 점심에 친구 만나고, 저녁에 동호회 가고. 바쁘게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외롭지 않으려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를 주도적으로 만듭니다. 둘째, 손을 움직이는 취미를 가지세요. 요리, 뜨개질, 그림 그리기, 화분 가꾸기. 손을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셋째, 글을 써보세요. 일기, 편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15분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넷째, 자연 속에 있으세요. 공원 산책, 뒷산 오르기. 자연은 말없이 당신을 위로해 줍니다. 다섯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창밖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멍하니 있어도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마루에 앉아서 창밖을 보십니다. 그 한 시간이 나를 충전시켜줘. 그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혼자 있어도 너무 많이 사람을 만나도 피곤합니다. 관계와 고독, 이 둘의 균형을 찾으세요.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의 비결입니다. 6번째, 디지털로 연결되라. 미국의 연구가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 노인이 우울증이 절반으로 줄었다.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못해. 이 말, 이제 그만하세요. 멀리 사는 자식, 손주, 친구들과 연락하고 싶으신가요? 디지털이 답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이게 다 무료입니다.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만 해보면 쉽습니다.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할머니한테 영상통화하는 법 좀 알려줘. 손주는 기뻐하며 알려줄 겁니다. 디지털의 좋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바로 연결됩니다. 둘째,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편한 시간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담이 적습니다. 직접 만나려면 준비해야 하지만 영상통화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얼굴 보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는 미국에 사는 손주와 매일 저녁 영상 통화를 하십니다. 10분 정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그 10분이 내 하루의 낙이야. 손주 얼굴 보면 힘이 나. 디지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자식이나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집니다. 디지털이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7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라.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행복하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은퇴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어디서 나를 필요로 할까요? 첫째, 봉사활동입니다. 복지관, 무료급식소, 요양원, 어디든 좋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멘토링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창업 멘토, 진로 상담, 인생 조언,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재능 나눔입니다. 요리 잘하세요?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글씨 잘 쓰세요?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노래 잘하세요? 경로당에서 불러주세요. 넷째, 손주 돌보기입니다. 며느리나 딸이 힘들어하면 조금 도와주세요. 과하게는 말고 적당히.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이틀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십니다. 거기 가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 할아버지 오셨네 하며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나를 살게 해.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스위스의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해서 생긴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둘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결핍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어도 괜찮아 하는 충만함입니다. 다시 정리하는 7가지 지혜입니다. 하나, 혼자와 외로움을 구분하라. 혼자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둘, 양보다 질 관계를 선택하라.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 셋, 먼저 연락하는 용기를 내라. 기다리지 말고 손 내밀어라. 넷,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다섯,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라. 관계와 고독의 균형을 찾아라. 여섯, 디지털로 연결되라. 기술이 외로움을 덜어준다. 일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하나, 오랜만에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둘, 혼자만의 시간 30분 갖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 셋, 새로운 활동 하나 알아보기. 동호회, 강좌, 봉사, 무엇이든.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선택입니다. 혼자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혼자도 괜찮고 함께도 좋은 그런 균형 잡힌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인도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홀로 서는 나무가 가장 아름답고 함께 자란 숲이 가장 건강하다. 당신도 홀로 설 수 있는 나무가 되세요. 하지만 함께 자라는 숲의 일부도 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풍요롭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 없이 나이 드는 사람들의 선택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